자, 5단원 시작할게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정읍사, 10년을 경영하여, 춘향전, 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정읍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제가요. 10년을 경영하여 시조, 춘향전, 고전소설, 눈이라고 하면 현대시. 고전소설 빼놓고 사실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극수필은 뭐 또 따로 있을 테고, 지금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거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라고 여기 올려놓을 거니까 그때 확인하고 또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복습하시는데 뭐 딱히 하지 않게 수업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시험 기간 들어가면은 또 문제풀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단원의 길잡이 214페이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정읍사,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국문 노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백제 노래인데 우리말로 전해지는 것 중에서 유일하거든요. 시조의 원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뭐라고? 정읍사라고 이야기하는 백제 가요가 형식상 무엇으로 시조로 형태가 이어지겠구나. 도대체 뭐가 이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3단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감탄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형태상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백제가요가 시조로 전해진다. 형태가, 그 내용은 중요하다. 확인. 다음. 10년을 경영하여 4대부의 대표적인 시조로서 시조. 자연친화 안분지족을 그리고 있다.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를 편안히 느끼며 만족을 한다. 춘향전, 조선 후기에 판소리계 소설로 풍자와 해학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상 특징과 내용상 특징이 있을 텐데 확인하면 되겠고, 눈, 현대시로서 저항실과 현실 참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70년대의 현실 참여시다. 70년대의 현실 참여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는데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기타 등등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눈이라고 하는 순수의 세계를 대표하는 대상의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식인들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원 길잡이,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국 문학을 감상한다. 다양한 이 부분 중요하겠네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그 대표적인 한국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이 쓰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물론 한국 문학 고유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문학작품은 네모,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뭔가? 따라서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아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게 작품을 생산해보자. 뭐 생산해보는 거는 나중에 수행평가 들어가겠지. 문학활동으로 문화향유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을 길러봅시다. 열심히 잘 길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215페이지. 정읍사입니다. 고전 시가를 감상하며 작품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시조를 창작해본다. 춘향전, 판소리계 고전소설, 위에다가 그냥 참고로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고전소설 맞지만 판소리계 고전소설을 감상하여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자. 재구성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눈,
70년대 현실 참여 시 당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자. 일상의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아까도 썼지만 한 번만 더 쓸까요? 이 시는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문학작품 속 인물에 대해서 모의 재판하기 됐고요. 옆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 거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늘 수업은 내용 중심으로 갈 거고 항상 그랬듯이 문제는 과제로 내두고 나중에 새로 점검을 한다. 다음 216페이지 확인할게요. 정읍사 10년을 경영하여 다음의 고전작품을 토대로 창작된 대중가요다. 노래를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나 이상은의 공무도화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모노반의 청산별곡은 뭐 보기만 했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고전 작품이 현대의 대중가요로 재탄생될 수가 있다. 고전 작품이 현대의 대중가요로 재창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전 작품이 지니고 있는 현대에도 먹히는 보편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재창작되면서 작품이 재구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의도가 있겠지. 됐어. 궁금증 찾기.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패스. 217쪽 확인할게요. 소단원 미리 보기. 이 단어는 대표적인 한국 문학을 수용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평가를 이해한다. 고전 시가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평가하면서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시가로 표현해 봅시다. 제재 연구 작품 2개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정읍사는 정읍에서 부른 사, 노래, 말이란 뜻이고요. 백제문화권의 노래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궁중에서 향유되다가 조선 성종 때에 악학괴범의 한글로 정착된 작품이다. 어마어마한 거지. 백제의 노래가 어느 시절을 거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서 현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미친 듯이 중요한 얘기, 밑줄 치고 별표, 여음구를 제외하면 평시조의 삼장육부와 유사한 형식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백제가요가 나중에 시조로 형태가 이어지는구나. 고대가요고요. 서정시예요. 왜 서정시야?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했으니까요. 망부가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다. 기원적이에요. 뭘 기원하고 있을까?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사귀환. 서정적 감정이고요. 남편을 기다리니까 당연히 여성이겠지. 주제 항상 중요합니다. 별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징이 의외로 주제보다 더 중요한 별표 2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국문 노래에 다시 밑줄 시조의 원형을 보여준다. 시조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기 요 부분 여음구를 제외하면 삼장육구 유사한 형식이다. 비유와 대조 들어있고요. 의인법, 도노법, 영탄법 여러 가지 수사법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 본문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지. 10년을 경영하여 글의 종류는 시조예요. 조선 4대부의 자연친화적 가치관, 안분지족의 생활태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되어 있는 4대부의 호방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다. 송순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평시조입니다. 정형시고요. 서정시. 평시조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떠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여져 있다. 맨 마지막 줄 종장이라고 하는데 종장의 첫 구는 항상 세 글자
삼음절로 쓰여 있다. 자연에서 놀고 있어요. 풍류. 자연이니까 전원적이라고 하고 낭만적입니다. 자연하고 정말 친구 먹고 지내거든요. 자연귀 주제, 자연귀의와 안빈낙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며 도를 즐기겠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밑줄, 무라일체의 삶. 무라일체 사자성어 똑같은 거 몇 개만 더 써볼게요. 혼연일체. 자연과 한 몸이 됩니다. 자연동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자연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망아지경.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지.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합니다. 요 말이 살짝 빠졌네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합니다. 의인법, 비유법을 활용해서 무라일체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뭐 별거 없네요. 비교적 짧은 작품들이라서 쉽게 요거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18페이지 보러 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죠. 정합사 본문은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합사 본문은 요 부분이지만 왼쪽에 살펴보면은 뭐 좀 다른 말들이 살펴져 있죠. 쟤네들이 뭔지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전강, 이걸 노래로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국악 형식에서 세 마디 나눌 때 처음 가락의 마디, 소엽, 전통 음악의 한 형식인 엽의 하나, 작은 낙엽, 이파리, 그 정도 되게요. 후강전, 세 마디로 나눌 때 중간 부분, 과편, 함도, 향악곡의 한 부분, 금선조, 정읍사에서 한 악절의 의미, 마지막 소엽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네요. 소엽, 아으 다롱디리, 소엽, 아으 다롱디리.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어기야 어강돌이, 밑에 어기야 어강돌이, 중간 부분에 또 있죠. 어기야 어강돌이. 얘네들은 아무 뜻이 없는 중요한 개념이네요. 후렴구입니다. 여음구로서 운율을 형성할 뿐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서 우리 했었던 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요 후렴구를 생략하면 시조의 3장육구가 된다. 라고. 그래서 옆에다가 쓸게요. 후렴구가 만약에 if 생략된다면 이것이 시조의 원형이 될 수가 있다. 도대체 시조의 원형이 뭔데요? 3장육구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예요. 행상인이면 뭘까? 물건 쥐고서 여기저기 장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있는 거지. 아, 많이 팔아와서 돈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남편이 안 오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긴 거니까 걱정하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그 전에 밑에 해석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해석에다가 써놓고 위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달림 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치시라. 달림에다가 밑줄, 달림한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림, 내가 소원을 빕니다. 기원의 대상. 달림이면 어때요? 엄청 반짝반짝하죠? 밝음의 이미지. 높이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기원, 소망.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디리. 얘 이름이 뭐냐고? 후렴구. 아무런 의미가 없음. 의미가 없는데 왜 있어요? 그래도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해 주니까. 시장에 가 계신가요? 시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이 행상하는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진대, 질퍽질퍽한 곳. 그러니까 뭐라고? 굉장히 위험한 곳을 나타내는 거죠. 달림은 밝고 달림이 잘 비춰져 있으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데 진 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둘이서 서로 의미가 대조되겠구나라고 확인.
어기야 어광돌이 역시 후렴구 나타나 있고요.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짐이라든지 우리들이 먹고 살 재산들보다 남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 내 님이 가는 그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걱정하고 있죠. 어기야 어광돌이 아우 다롱들이. 밑에 지식 플러스 달의 이미지. 우리 민족에게 달은 전통적으로 밑줄 소원과 기원의 대상입니다. 정업사에서의 달은 온갖 부정한 것들, 특히 어둡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 여기에서의 소중한 것은 누구야? 남편이죠. 시적 화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편의 길을 환히 비춰준다라는 점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제 돌아가죠. 했던 얘기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달하, 달, 기원의 대상, 초월적인 존재. 밑에 다 쓰여져 있죠? 하, 혹격조사인데요. 달아, 반말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하는 존칭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밑에 해석도 달림이시여라고 높임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지. 높이 곰인데 밑에 해석 어떻게 했어요? 높이 높이라고 해석했죠. 그럼 이 곰은 강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머리 곰도 어떻게 멀리 멀리 강조의 의미가 되죠.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어기야 뜻은 없어요.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뭐뭐이시라 기원적 어조다. 어기야 어광돌이 아으다롱들이 후렴구 운율 형성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생략한다면 시조의 원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딱히 얘만 나와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데 바로 뒤에 시조가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가와 정업사 나 10년을 경영하여의 형태상 특징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나오면 이 말 쓰시면 됩니다. 어기야 어엉돌이 아으다롱들이 저제녀려신고요. 저제 어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을 행상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확인했고 어기야 증대를 디데올세라 증대 위험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의심이나 질투가 많은 여인이면 증대 위험한 곳 결혼한 남편한테 위험한 거 뭐 다른 여인일 수도 있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달, 밝음의 이미지, 증대, 위험한 곳 얘네 둘이가 서로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 어기야 어광돌이 역시 후렴구 어느이다 놓고시라 라고 했는데 이 앞에 사신 말이 빠져 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 팔아야 될 거. 어느이다 아무데나 놓으세요. 위험에 처하느니 다 놓고 왔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남편이 더 소중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어기야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여기 표시할게요. 뭐뭇을쉐라 뭐뭇을쉐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한다라고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요. 내가 가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가는 데가 저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편이 가는 길이 저무는 게 두렵다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내는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시적 화자 여인 자신이라고 해야 된다. 2번 시적 화자 자신이라고 해석한 것은 남편과 화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당신이 위험하면 내가 위험해요. 이러한 것들 됐고 어기야 어광돌이 아으 다롱들이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이 되었다라고 해서 정읍사라는 노래는 망부석 설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
핵심 노트 볼게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 달은 밝고 증대는 어두운 곳, 달, 소망 기원의 대상, 어둠과 위험을 없앱니다. 증대, 진 곳, 어두워져서 더욱 위험한 곳. 높이, 높이, 곰, 멀리, 멀리, 비춰 주세요. 기원하고 있다. 어둠의 이미지, 디딜까 두렵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의미가 있다. 밑에 증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 뭐 단순하게 위험한 곳, 두 번째 다른 여성, 남편을 유혹하는 존재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이유는 화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남편에게 닥칠 줄 모르는 위험이나 위협을 나타내는 말 몇 번? 그렇지. 2번 이 작품에 드러난 달의 속성 몇 번? 소망과 기원의 대상.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러 갈게요. 10년을 경영하여 글의 종류 뭐라고요? 시조, 정형시라고 되어 있고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상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한 번만 더 쓸게요. 시조, 시조 중에서도 일반적인 시조이기 때문에 평시조. 평시조 일반적인데 뭐가 일반적이에요? 3장, 69, 45자 내외로 정해져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시. 운율로 따지면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된다. 3, 4조, 4, 4조.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 읽어요. 사음보 율격.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디 여기 밑에다가 쓰자. 종장의 첫 구는 강사는 밑에다가 해놓고 종장의 첫 구로서 항상 어떻게 3음절로 꼭 지켜서 써야 한다. 확인. 금방 지울 거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글자 수가 3, 4, 4, 4 3, 4, 4, 4 3, 6, 4, 3 전체적으로 요 글자 수를 좀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었으니까 사음보 율격.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확인해 놓으시라. 강사는 이라고 해서 여기는 꼭 3음절로 썼다 라고 확인. 시작해 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잘 아껴 쓰고 돈 쓰는 거 계획을 해서 초려 3간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냈습니다. 10년 동안 돈 아껴가지고 그냥 조만한 초가집 하나 지었대.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 건가? 아니죠. 굉장히 작은 집을 지은 거죠. 소박하네요. 분수를 알고 아껴 쓰고 있죠? 안분지족. 10년을 잘 아껴 써서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놓고 자 이제 한 칸 한 칸 누가 사나 봅시다. 내가 한 칸 쓰고 달도 한 칸 쓰고 청풍 바람한테 한 칸 쓰고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벌써 3칸이 다 꽉 찼죠. 근데 나 말고 방을 내주는 게 누구야? 달하고 청풍이지. 쟤네한테 옛다 너네 방 하나씩 써라 라고 내주니까 사람 취급한 거죠. 의인법. 자연하고 완전 친구 먹겠다 이거지. 사람도 방을 쓰고 자연도 방을 쓰고 자연과 사람이 완전 한 몸, 완전 같다라는 이야기네. 무라일체의 경지. 강사는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방이 너무 좁아서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볼 거예요. 병풍처럼.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강산에다가도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나에다 동그라미 해놓은 거 저는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달, 청풍, 강산 이 3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연이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친화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내용을 정리하면 이 아저씨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자연을 즐기고 있다. 그냥 이 정도를 시의 주제라고 하셔도 됩니다. 화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 어떠한 경지, 자연과 한 몸이 된다, 무라일체의 경지.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경계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시상의 전개 방식, 나, 달, 청풍은 근경, 가까이 있는 거고, 강산은 지금 내 눈앞에서 멀리 있는 거죠. 원경, 멀리 있어요. 가까이에서 멀리로 무엇이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쓰여져 있다 라고 확인하면 되죠. 의외로 표현상의 특징이 별표, 달 한 칸한테 맡겨두었다 의인법, 3칸짜리 초가집,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비유했다. 강산을 집 주변에 둘러다 볼 거예요. 병풍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나이 들면은 나중에 자연에 돌아가서 산이나 뭐 간단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 아직 안 해봤어요? 나는 한번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의외로 텃세 같은 게 심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 밑에 확인해 볼게요. 사대부의 노래에 나타난 자연과 정치 현실 읽어보시면 되고,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옆에 3번 화자의 삶의 태도 나타낸 거 몇 번? 2번.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대조 있어요? 의인법 있어요? 그렇지. 2번이 답이지. 계절 변화 없죠. 원경에서 근경이 아니라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이 이동하죠.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이거는 뭐 뒤에 나오는 춘향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죠. 4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220페이지 문제 있죠. 학습활동 볼게요. 정읍사와 10년을 경영하여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여기 1번 정읍사의 배경설화가 있대요. 19의 정설을 파악해 봅시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속해 있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에 나가 돌을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밤길을 가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 진흙탕에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개 위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라고 한다. 남편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덕에 올라가면 뭐가 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람 형태로 되어 있나 보지 뭐.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어기어가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도다샤 밑줄 빛이 오시라 밑줄 돋으셔서 비춰주세요. 소망 기원 간절함 진대를 디대올세라 밑줄 디딜까 두렵습니다. 점글할세라 저물까 두렵습니다. 걱정 염려 불안 2번 10년을 경영하여에서 초려삼가 3칸짜리 초가집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박하다라고 써놓을게요. 초려삼간의 모습은 생략, 얘네들 다 확인해놓고 외우셔야 되겠네요. 안분지족,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만족합니다. 안빈낙도, 가난함을 받아들이며 도를 즐깁니다. 강호, 한정, 강호, 자연에서의 느끼는 한가로운 감정, 풍농월,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희롱하다, 바람과 달과 같이 놉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험 문제 내기 간편하고 중요하니까 사자성어는 꼭 외워놓자. 라는 것들. 두 작품에 공통으로 쓰여져 있는 소재를 찾고 작품에서의 의미를 나타내 봅시다. 정읍사에서의 달은 기원의 대상 초월적 존재고 10년을 경영하여에서의 달은 자연, 무라일체의 대상 같이 놀고 싶어요. 속세와 대비되는 이상향 정도. 2번
다음 대화의 밑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정읍사에서의 화자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것 같지 않아. 왜 그랬을까? 당시 밑줄 가부장 사회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10년을 경영하여에선 3칸짜리 초가집 짓는데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진짜 집 짓는 게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 먹기에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데서 지내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 자연을 원래 진짜 산골짜기 그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심심하진 않겠지. 관직을 떠나서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으니까. 다음은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작품입니다.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치고 사설시조 별표. 사설시조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평시조에다가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지며 굉장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풍자해학의 정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요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갑갑해. 그래서 어떻게 내 가슴에 창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뚫어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좀 열고 닫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핵심 정리 먼저 볼게요. 사설시조라고 되어 있고요. 해학적이고 의지적이다. 주제는 중요하겠죠?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해학적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크크크. 조금 웃긴데? 요 정도. 가슴을 꽉 막힌 방에 비유하면서 그 가슴에 밑줄, 가슴에 창을 낸다라고 하는 기발한 발상을 드러낸다. 열거, 반복, 비유법 등 다양한 해학미, 웃기게 표현해 줬대요. 작품의 짜임은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창문을 만들고 싶어요. 반복.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 창내고자 A, 창내고자 A, 내 가슴에 B, 창내고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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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고모장지, 세잘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여기까지 끊어놓고 이 부분은 다양한 문의 종류를 열거해 놓았다.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여기까지 또 묶어 문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열거했다.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뒤에 나오는 장돌이까지 이 시에 쓰여져 있는 소재들이 전부 다 일상적 소재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뚝딱에다가 밑줄, 또 뭐라고 써놓을 거다? 의성어, 음성상징어.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그냥 뭐든 상관없으니까 내 가슴에 창 내고 싶어. 왜? 이따금 매우 답답할 때면 그 문을 여다져 열고 닫고 해볼까 하노라. 답답할 때 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고 하고 싶어요. 밑에 나와 있는 1번, 이 작품에서의 창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2번, 10년을 경영하여와 창내고자를 비교해 봅시다. 저는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별표. 둘 다 어쨌든 위에다가 써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평시조, 창내고자 사설시조.
둘 다 3장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과 지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10년을 경영하여에서의 소망 지향하는 거는 뭔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것. 자연 속 유유자적. 창내고자는요. 아우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씻어내고 싶다. 해소하고 싶다. 소망은 있어 둘 다. 근데 차이는 형식상의 차이일 거예요. 10년을 경영하여는 사대부가 썼다. 자연에서의 삶,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창내고자는요. 중장이 엄청 길어져 있다. 사설시조다. 작자층을 알 수가 없다. 일상 소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도.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시조 한 편을 지어보자. 패스. 222조. 여기 빈칸 채우는 거 해오셔야지. 233, 234, 235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풀어주셔야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춘향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또 시작할게요.